저희가 최근에 영상 올렸던 것들 보면 시장이 반등 신호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서 이게 지금 미분양이 급증을 하니까 또 폭락의 징조로 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기회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폭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현재가 지금 3월 27일이에요. 3월 말 되면 아마 2월달 통계치 나올 겁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지금 하는 거라 지금 2월달 통계치는 우리가 뭐 예상을 해보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겠죠. 현재 지금 전국 미분양 이 주택들을 한번 살펴보면 2009년도부터 좀 많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줄어들었죠. 네. 2010년도 거쳐서 12년도 거쳐서 요 시점부터는 어때요? 22년도부터 미분양이 좀 급증을 하기 시작하죠. 네. 전국적인 미분양 현황은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요 아래에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악성 미분양이에요. 악성 미분양. 악성 악성이요? 미분양이 뭐냐? 네.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 아, 준공이 준공이 됐는데도. 된데도 이제 미분양이 난 것들. 네. 근데 이제 전국 이 악성 미분양을 보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계속 이게 이 분위기로 가면은 이 악성 미분양도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근데 준공후 미분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제 공급자, 이제 건설사도 그렇고 은행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후까지 미분양이 나버리면. 네. 예, 그래서 요 사실 데이터가 조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중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방하고 있죠. 요즘에 완판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장 이제 좀 심각한 게 대구라던가 이런 지역들. 예, 심각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대구. 심각하죠. 과연 지금 미분양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미분양 늘어나면은 분양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이제 보면 아파트 이제 분양가의 원가가 되는 거, 이제 건설사나 이제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를 투자하는 게 이게 원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약간 틀리죠. 뭐가 틀리냐?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 보면 단독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만 보더라도 61.4%. 이건 이제 2019년 기준입니다. 네.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그렇죠. 네, 뭐 전국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하고 신도시 공급 계속하니까. 단독 부수고 아파트를 네. 계속 짓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세대라든가 연립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비율이 76%예요. 이야, 네 채 중 한 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주택 비율이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원가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그럼 토지하고 건축비잖아요. 네. 여기도 당연히 건축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공동주택은 이제 대지 지분이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에서 차지하는 건축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건축비가 지금 뭐 원자재 값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거의 지금 뭐 한 4, 5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뛰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아마 그 궁금하신 분은 저번에 그 강의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거기다가 우리가 토지 가격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네. 특히나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일수록 토지에 대한 실효성은 상당히 높죠. 21년도에서 22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번에 나온 공동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근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는 다 올랐죠. 토지 가격 상승 비율인가요? 예, 상승 비율이에요. 네. 지금 다 올랐잖아요. 22년도에. 그죠? 네. 나머지 지금 아파트 지금 이제 공시 가격도 지금 다 떨어졌는데, 예, 대략 지금 토지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원가에서 차지하는 건축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하락은 좀 어려울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이제 주택 건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허가 물량들을 보면 인허가가 늘어나게 되면 착공이라던가 분양, 준공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같이. 네. 예, 그런데 1월 동기 대비해서 인허가 물량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22년도랑 23년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갭이 크잖아요. 뭐 착공도 좀 줄어들었고, 분양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시장 이러니까는, 그죠? 네. 분양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줄어드니까 준공 물량도 줄어들고. 이건 뭐 분양이라던가 착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기 조절이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인허가 물량이 지금 대폭 줄어들고 있다. 라고 좀 보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공급을 이제 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짜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반등을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투자 심리는 좀 유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 빚내서 집 사는데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수요자들도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도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또 원가에 대한 인상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또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네, 어떤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바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었죠. 빵이 아니다. 네,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 지금 인허가 받았던 물량들이 앞으로 나오는 건데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앞으로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물량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거 말고는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은 충분한 거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게 실효성이 높은 지역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더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수요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많이 풀렸죠. 예, 지금 우리가 아파트 청약받을 때도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도 없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다주택자도 지금 대출 다 나오고요. 네, 해준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또 아파트 청약 제도도, 그죠? 네. 뭐 1순위라던가 뭐 추첨제 물량도 증가하고,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의 전용문자 85제곱미터 이하 100% 가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도 이번에 추첨제 물량 늘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순위 같은 경우도 거주 요건이라던가, 예, 아니면 이제 주택 소유 여부, 불과 이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유주택자는 서울에 들어올 엄두를 못 냈어요. 그렇죠. 예, 들어올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이제 각종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종부세까지, 네. 이런 이제 중과들이 다 완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또 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지금 아파트 청약 시장도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이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추시는 거죠. 과연 지금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내가 좀 이따가 좀 들어가야 되냐. 이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면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줍줍할 시기인지, 그렇죠. 아니면 좀 더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지. 데이터로 놓고 뭐 미분양 늘어나니까 가격 떨어지겠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공포감이 좀 있고 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정리해 보면 지금 이제 자, 분양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원가 비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이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유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금 제도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미분양은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이 미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되는 데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규제 완화하면서 서울을 위한 규제 완화냐 이런 얘기도 가끔씩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누구한테는 또 하나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분한테는 또 이 기회를 놓치는 또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토지에 대한 실효성이 높고 공급 여력이 낮은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왜? 분양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들어오려는 수요들은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여력은 상대적으로 낮죠.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빨리 좀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캐치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지금 들어와 지금 계신 거죠.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가 특히나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놓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렇죠. 지역으로요. 그래서 네. 지금 서울 수도권 쪽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외지인들이 지금 매입 비율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빠르신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률 상당히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에 대한 실효성은 낮고요. 공급 여력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어떤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청약률이 상당히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방에 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준비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밀어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 그럼 정말로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자,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이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또 이제 지방 미분양은 또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이라던가.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회를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제 지방의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을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미분양을 줄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들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매입할 수 있게끔 뭔가 베네핏을
줘야겠죠. 그래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보유세 등 어떻게 보면 세제적인 혜택을 이제 강화시키겠죠. 이때부터 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또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정부에서 왜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주고 미분양 사면 이렇게 세제적인 혜택을 줘요.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건설사들도 이 건설사들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공급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 책임은 건설사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미분양 관리에 들어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주택 공급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네. 아니 건설사 무너지고요. 만약에 네. 또 건설사 무너지면은 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들, 은행들도 많이 어려워지겠죠. 타격을 많이 입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정작 주택이 필요한 시기에 주택 공급은 누가 하냐 이거죠. 이 정책이라는 건 돌고 돌고요. 시장이라는 것도 돌고 돌아요. 네. 과거에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았을 시기에는 정부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정책들이 나올 시점이 지방 미분양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런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때를 기회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이 단순하게 보면 이 분양시장, 청약시장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요. 향후에 전체적인 주택시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항상 또 이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예,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예,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